자, 예. 계속 가시죠. 자, 이제 87쪽입니다. 87쪽이고요. 2장 실시계획이죠. 개발계획에 걸려있는 내용이 많아서 한이 컸었고요. 이제 다 봤으니까 두 번째 계획이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위치는 결정돼 있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게 되겠죠. 신장 노선 긋고 땅을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국시대가 지정하는 사람이죠. 국시대는 지한테 도장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가 이제 발표하면, 작성했다, 발표하면 끝이고, 국시대가 아닌 사람들은 국시대에게 올려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로 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설계도에는 담겨있는 내용 거의 없죠. 먼저 보시면 굵은 1번 설계도를 시행자가 써내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점 실시계획에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이 포함된다. 점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은 실시계획이 아니라 개발계획사항이다. 이건 엄청 중요한 거죠. 요것 때문에 개발법을 새로 만들었다고요. 옛날 법을 없애고 개발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계획,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고,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내용입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단지로 본다. 단지면 도면이 나와야 되고, 도면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단지 도면,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로 등등 이러저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들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렇다면 지구단위 포함된다. 바로 개발구역 쓰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굵은 2번 실시계획 작성, 고시, 인가, 고시. 첫 번째 5칸이요. 첫 번째 칸, 첫째 줄.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지가 시행자면 지가 지한테 인가받지 않으니까. 세 번째 칸,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이렇게 작성했다. 발표하면 되고요. 시공계획 보내서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죠. 첫 번째 칸이요. 둘째 줄. 국시대가 아닌 시군구나 행정청이 아닌 자는 작성해서 인가 신청 올리면 지정권자가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이렇게 내가 확정 발표한다. 인가 고시하고 그다음에 시공구역에 보내서 일반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시도사인 지정권자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급청 의견 청취인 거죠. 수용방식인 경우 의견을 들을 주민이 없다. 7번 보시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이죠.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목록이 결정되면 1년 내 수용을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내 수용 돈 주고 다 사서 내보냈죠. 1년 지나면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고요. 여기 1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의견 들을 주민이 없다고요. 하급청 의견을 듣는다. 점 인가받은 거 실시계획 변경 폐지할 때면 인가받아야 된다.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 점 10% 이내의 감소, 10% 이내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 때는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 등 31가지 관련 법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영어로 뭐라고 하고요?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실시계획 인가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그것 갖고 이제 지나가는 걸로 한번 나왔습니다. 국토계획법 행정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협의, 문서처리 며칠이요? 30일이 기본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10일. 그 다음에 이제 4일, 5일, 관청내 문서처리요. 4일, 5일, 7일, 10일, 14일, 20일, 30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여기는 20일입니다. 다음 쪽이요. 굵은 3번.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된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우선 첫 세 줄이요. 동그라미 1번.
7번 보시죠. 설계도에 당연히 신장로 등등 기반시설 들어가고 지구단위계획 들어가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국토계획법에서 고집을 피면 어떻게 돼요? 용용용 입지 기 개정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니까 니네들 싹 멈춰 다 멈추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여부의 심의 결정 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걸 고집을 할 수도 있고 고집을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건건마다 다 이걸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실시계획 처리했으면 국토계획법 그 절차 양보하라고요. 그 절차 거칠 필요 없다는 거죠.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넷째 줄에 있는 점 보이시죠? 옛날 논두렁 밭두렁 있던 곳에다가 여기다 뭐 경운기길을 하나 더 내겠다고요. 그러니까 경운기길을 하나 더 낸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이 정해졌어요. 신장로 선이 그어졌죠. 근데 여기에 경운기길 내기로 한 게 있었으니까 신장로를 만들든 말든 경운기길은 또 경운기길대로 따로 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럴 필요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길에 어긋나는 것들은 세 길로 다 변경된 것으로 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했고요.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는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인가했을 때는 그러니까 건설기술 용업자를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대한 감리할자로 지정하고 지도 감독한다. 그 뭐 건설기술 용역업자 뭐 혀도 안 돌아가는데 읽을 필요도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감리할자를 지정. 누가 감리자를 집어넣는다고요? 첫째 줄 지정권자가 집어넣는 거죠. 그 아래 표가 있습니다. 감리자 지정 표가 5칸. 첫 번째 칸이요. 감리자를 누가 집어넣느냐. 둘째 줄 행정청이 넣기도 하고 개인 행위자가 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칸 개발사업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이죠. 관청에서 집어넣습니다. 개발법의 관청은 누구고요? 국가 지정권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 역시 세 번째 칸 정비사업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이죠.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습니다. 정비법 대부분 도장 누구고요? 시장군수.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건축법 사익사업이고 지붕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지 친구 불러서 하면 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요. 근데 허가권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찌금한 거예요. 더 찌금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관청에서 감리자를 정해서 그러니까 이 동네 그러니까 101번부터 120번까지 그 5건 당신이 감리하셔. 그러니까 저 동네 당신이 감리하셔. 찌금한 거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5번째 칸요.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30자 이상 덩어리가 큰 거죠. 따라서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 공적주체는 믿을 수 있죠. 공적주체나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스스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 그 법에서 보시면 되고 감리자 지정 이쪽 저쪽에서 좀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4장 수용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저 보시죠. 설계도 확정됐고요. 수용 때는 더 이상 계획이 필요 없죠. 정해졌으면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7번 보시죠. 이 논두렁 밭두렁 여기 뭐 초가집 어쩌다 한 주째 있고 그럴 텐데 초가집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덮어요? 싹 사요? 사는 것부터 해야죠. 다 사들여서 돈 줘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싹 밀고 거기다 신장로 걷고 집 만들고부터 하는 거죠. 다 매수부터 하는 겁니다. 매수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매수하는 게 원칙이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강제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강제 매수를 두 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수용 방식이고요. 보시면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언제만 만든다고요?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조합을 비롯한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6글자 뭐고요? 민간 수용 요건이죠. 민간 수용 요건. 민간이 수용할 때 요건을 갖춰야 된다. 국가 지방 공기업은 요건 필요 없다. 숫자 얼마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다고요. 토지 면적 얼마, 쪽수 얼마, 토지 면적 얼마 소유하고 쪽수 얼마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 그걸로만 7번이 나온 겁니다. 숫자 갖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개발법의 군수 아래 다 끝났습니다. 개발법 동의 요건요. 먼저 민간 지정 제한하려면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서 민간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 6글자예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환지 방식의 그림 세 가지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즉 환지하려면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환지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 조합만 되려면 다시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있죠. 다음 쪽 가세요. 89쪽에 동그라미 3번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땅 뺏는 법,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개발계획으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목록을 확정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록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7번 보시죠. 여기에서는 목록이 두 번째 계획이 아니라 첫 번째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개발 계획인데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개발 계획 때 같이 나왔든 아니면 본 계획 출발시키고 나중에 발표를 했든 아무튼 그걸 다 합쳐서 수용 대상 토지의 목록을 발표하면이 된 거죠. 그럼 목록 발표했으면 토지보상법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가 되고요. 그래서 그 뭐 4번 나온 것 중에 한 3번 가까이가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X. 목록이 실시계획에 있는 게 아니죠. 다음에 재결 신청, 결제 신청, 결정 신청은 우리 시험공법 4번 다 언제 안에만 하면 되고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거죠. 재결 신청은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있습니다. 자, 사업을 하면서 수용을 하게 되고요. 수용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는 됐고 나머지는 다 토지보상법에 따르게 됩니다. 다음에요. 굵은 2번 토지상환 채권 등이 있는데 애당초요. 칠판 저쪽 보시죠. 지대공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하고요? 환지 방식으로 하고 대규모 단지 조성할 때 뭐로 하고요? 수용으로 한다고요. 수용이 뭐냐면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었거든요. 거기도 써져 있지만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저 앞으로 가세요. 개발법 시작하는 거죠. 70쪽. 70쪽 제일 아래 두 줄 동그라미 2번 수용 방식은 대규모 단지 만들 때 하고요.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단지 시가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죠.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다 사들여서 싹 밀고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수행주가 토지공사가 지고 그걸 끌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죠. 아파트 건설 회사 등에게 팔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89쪽에 여기 이제 수용 방식이요.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대상 토지가 있으면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으면 다 돈 주고 다 사들이는 거죠. 토지 등을 사들여서 백지 상태 소유권 한 장 만들고요. 다 수용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거기를 싹 밀겠죠. 다 밀고 그 다음에 대규모 단지를 만듭니다. 집단적인 조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슨 아파트 건설 회사, 아니 무슨 백화점 회사 등에게 땅을 팔게 되는 거죠. 공급하게 됩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한다.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다 돈 주고 사야 되죠.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 들었다고 치죠. 그러고요. 싹 밀고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데 신장로 만들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하는데 한 50이 든다고 치죠. 그리고 150을 들여서 사업을 끝내야 그 다음에 공급 팔고 돈 받고 팔고 돈 들어오겠죠. 돈 팔면 한 1,500 정도는 들어올 겁니다. 1,500 들어오는데 1,500이 아마 나중 문제고 일단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이 150 이것도 귀찮다고요. 150 이것도 귀찮아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60만 현찰 주고 40은 딱지로 발행한다고요. 그러면 60만 있어도 되죠. 나중에 요 백화점 살 사람, 아파트 땅 살 사람에게 땡겨줘. 얼마? 50 땡겨줘. 50을 땡겨서 쓴다고요. 그러면 150 현찰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찰 60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행자 사업비용 부담을 줄여주자고요. 그래서 땅을 사들일 때 그 현찰 60 주고 40만 치면 딱지만 주고 나중에 토지건축물로 상환한다고요. 그래서 이 딱지를 뭐라고 하고요?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고 땡겨줘. 얼마? 50 땡겨줘. 땡겨 쓰는 걸 뭐라고 하고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요. 여기에 싹 조성하는 거죠. 싹 밀고
그다음에 새로 빤듯하게 딱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린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고요. 어린 도서관을 짓는데 그러니까 친환경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치죠. 그래서 또랑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근데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다시 또 또랑 파고 또 다시 동산 만들고 할 게 아니라 여기 이 땅을 그대로 쓰자고요. 여기 이 땅을 뭐하지 않고요. 조성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 그 동산 또랑 다 이용할 수가 있죠. 손대지 않은 땅, 그러니까 조성하지 않은 땅을 뭐라고 하고요. 원형지, 원래 땅 그대로 쓰자. 훨씬 편해질 겁니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으면 공급하는 거죠. 공급할 때 공급 방법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신도시 땅 투자거리 돼요? 안 돼요? 돈만 있으면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가 아니라 돈 있으면 사주면 다 도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지금 여기 세종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니까 이제 완전 달라지고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경기도 동탄요. 동탄 끝나고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상가요. 그러니까 처음 상가 땅 100에 나왔습니다. 이제 100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 건물을 짓겠죠. 그래서 처음 임대료가 200이라고 치죠. 200입니다. 한 2년 지나면요. 그러니까 150 떨어지죠. 2년 지나면요. 80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한 4, 5년, 5년 정도 되어야 80 되고요. 그 다음부터 해서 다시 꾸준히 이제 90, 1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첫 방에는 뻥 뛰었다가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못 먹어서 안 다리고 술 못 마셔서 안 다리냐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죠.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 잡으면 큰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에고인 거고요. 그러니까 에고인 거고, 그러니까 묶여갖고 몇 년 동안 회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 주고 샀어요. 180 주고 사서 상가 샀는데, 80 주고 내놓을 거냐고, 나올 거냐고요. 그냥 끝까지 언젠가는 오르겠지. 버티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요. 누구라도 먼저 잡기만 하면 이익이죠. 처음에 잡는 게 이익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것저것 주변 상황들을 다 봐야 됩니다. 누구라도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공급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어지게 되죠. 공급 가격 당연히 나와야 되죠. 공급 가격 안 나오면 그러니까 시세 한 100짜리 되는 땅을 그러니까 100 정도가 되는 땅을 이 공익사업의 공적 주체가 개인에게 100 정도 되는 땅을 팝니다. 개인이 돈 주고 사간다고요. 얼마 주고 사가고요? 3억이요. 이게 없으면 후진국에서는 왜요? 고등학교 동창이죠. 후진국에서는 100짜리 땅을 3억 주고 팔고요. 97억 얘는 이익 벌었잖아요. 그거 이제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고 등등등 그런 스토리로 가게 되니까 공법에서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게 되고요. 공급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상 큰 네 덩어리가 이쪽 수용 방식에 걸려있는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89쪽에 굵은 2번 토지상환 채권 그러니까 줄이면 뭐라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고 판교 상가딱지, 세종 상가딱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해설. 토지상환 채권 선수금 제도 시행자의 사업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세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를 다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상 부지를 다 사드리는데 A 소유자도 있고 B 소유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토지 등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등을 가져오면서 당연히 뭘 줘야 되고요. 현금을 줘야죠. 현금 주는 게 원칙. 근데 B, 그러니까 100의 가치가 있고요. A 100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 돈 줘. 당연히 돈 줘야죠. 그러니까 돈 주고, 그러니까 돈 받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A요. 원한다고요. 난 돈 싫어. 돈 지금만 주고 딱지 줘. 그래서요. A한테 얼마 줬다고? 현찰 60, 그러니까 딱지 40을 줬다고요. 원하면. 그러니까 A가 원할 때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현찰 줘야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만? 일부에 대해서만 딱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 딱지를 갖다 내면 뭐로 상환한다고요?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거죠. 상가 땅 아니면 상가의 한 층을 주겠다고요.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판교 상가딱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돈 줘야 되는데 돈 안 주고 딱지 발행하려면 승인 받아야죠.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려면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중에서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은 모두 받아와야 되고요. 지급보증도 받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조성되는 분양 토지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새 상가 땅 살 수가 있어야 되죠. 이걸 100% 하면 이게 완전 원주민 잔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된다.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5번 당연히 권리관계가 정해져 있는 딱지니까 이름 써져 있죠. 김영식 증권이고 자본주의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팔 수 있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책 통통 털어서 못 판다. 언제만 하냐? 사고팔지 못한다. 주택법, 투기과열지구 등 거기에서만 사고팔지 못하는 거고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고 질권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사고팔 수 있다고요. 이것을 A가 C에게 팔았습니다. 요 딱지를 C에게 팔았으면 지금 이 시행자 발행자 B가 있으면 여기가 B군요. 그러면 D라고 하죠. 지금 뭐예요? A와 D의 계약이었잖아요. D가 갖고 있는 장부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A와 D의 계약이었는데 A가 C한테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나 대신에 C로 바꾼다. 주님들끼리 화이트 갖고 찌직찌직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행자하고 얘기해서 계약 당사자하고 얘기해서 장부에 써져야죠. 원부에 기재해야 이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딱지에도 당연히 D 이름이 써져 있어야 된다. C 이름이 D가 김영증권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굵은 3번 선수금 땡겨줘 얼마 50 땡겨줘 하는 게 있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원형지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나중 걸 땡겨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째 줄 전부 일부 다 받아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 건설 회사들 백화점들 지금 그러니까 돈을 주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난리라면서요. 그 창고도 사야 되고 난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쌓아둔 돈이 800조예요. 800조를 어디다 쓴대요? 아무튼 쓸 수도 없고 그냥 굴리고 있습니다. 그냥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전체 그 경제 그 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이 갈수록 커지고 임금 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임금 소득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돈 아끼게 되고 나중 생각하면 안 쓰고 기업은 돈은 쌓이고 팔아먹을 물건은 쌓이는데 팔아먹을 물건을 살 사람은 없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쪽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돈 많은데 50을 다 주든 20을 다 주든 이쪽은 아무 지장이 없죠.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기려면 역시 뭐 받아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음 쪽이에요. 90쪽 4번 원형지가 있습니다. 원형지 받는 것만으로도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이쪽 수용 방식의 토지 공급 자체가 주변에 비해서 훨씬 싼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불도저도 안 지나갔잖아요. 그냥 요 아자 파이프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의 헐값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는 없죠. 정해진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굵은 4번, 양과 1번, 의, 동그라미 1번, 해설. 생략하고요. 아까 그냥 어린이 도서관 생각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원형지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그 표현이 이런 거죠. 칠판요. 아까 수용 방법 자체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인데 손대지 않은 땅, 조성하지 않은 땅, 원래 상태의 토지. 동그라미 3번,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개발 방향은 개발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칠판요. 위치가 개발계획에 있는 거죠. 어떤 신도시를 어떻게 한다. 큰 그림이니까 여기에 원형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양보로 2번,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는 자.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 OX
X인 거죠. 고등학교 동창 안 되고 법에 정해진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헐값으로 받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어린이 도서관요,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요, 또랑과 동산요, 어린이 도서관요,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국가지방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적 주체와 2번 국가지방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해봐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는 이렇게 손대고 멋지게 해보겠다는 거죠. 3번 원형지를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상 세 가지만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번 공적 주체는 당연히 이해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 공모에서 선정된 자 여기는 이렇게 놔두고 여기는 이렇게 손대고 그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돈 벌자는 업체 중에서 무슨 업체는 그래도 좋은 일 한다고 봐주는 거예요. 학교와 공장, 업체는 좋은 일 한다고 봐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공장, 업체를 만드시라고요. 그러니까 업체만 만들면 그러니까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학교, 공장까지는 봐준다. 동그라미 2번 원형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문장이 아무튼 세 줄을 통째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단 학교나 공장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넷째 줄, 다섯째 줄, 작은 1번, 2번 공적 주체와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적 주체하고는 뭐 다른 사람 경쟁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모에서 선정된다. 그 사람에게 파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고 공장, 아니잖아요. 다들 눈이 벌게져서 들어오니까 또 이건 그래서 이는 경쟁입찰로 한다. 동그라미 3번 출판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수용이죠. 조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조성하지 않는 땅 일부겠죠. 원형지 세 글자 얼마고요?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동그라미 4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어찌고 저찌고 한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양과 3번요. 원형지 공급 후 우속 조치. 지금 헐값으로 받았다고요. 주변에 비해서 엄청 싼 거의 100분의 1 수준의 헐값으로 받았습니다. 그 뭐 판교요. 40만 원 주고 뺏었죠. 400만 원에 아파트 회사에 팝니다. 주변 땅 800만 원 하던 때요. 분당 땅이요. 여기는 그러니까 둘도 줘도 안 지나갔잖아요. 80만 원. 8천만 원에 80만 원. 100분의 1 헐값으로 받은 겁니다. 받자마자 바로 내다 팔면 안 돼요. 점. 국가지방을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제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국가지방 행정청은 행정 목적으로 해서 언제라도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지방은 바로 팔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10년 범위에서 기간. 점. 위에서 정하는 기간. 작은 1번 원형지 공사원료 공고일부터 5년 2번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보시죠. 원형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형지를 받기로 했으면 그로부터 10년 안에는 못 판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서둘러서 끝낸다고요. 그러니까 학교나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나 공장 몇 년을 이용하면 되고요. 5년 이용하면 내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농지법 몇 년은 농지법 경기도 오산에 5년 농지법 쫓아가죠. 여기도 5년 대로 쓰라고 아니면 이것이 늘어지면 10년까지 못 판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고 또 단 그러니까 이주용 주택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공문화시설 등으로 지정권자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년 이내에도 매각할 수 있다. 좋은 일 하시는 건 봐주겠다는. 다음 주에 그 문장 그대로 문장 그대로니까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택과 시행,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보건 사인 등 도시 시행에 필요한 도시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시행된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익사업 쪽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논두렁 밭두렁에 그 집들 농막 그다음 농어가 주택 전세금 보증금 그러니까 쌌을 거잖아요. 그 돈 받고 나오게 되는 거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 수립해야 된다. 이 동네 사업하면서 협택, 이택 자주 있죠. 협의 배수에 넘긴 사람 협의자 택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는 땅, 이주자 택지. 주는 게 아니로요. 그러니까 돈 내고 살 수 있는 땅. 그러니까 굵은 6번.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러니까 점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점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하려면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이 공급계획은 인가받는 게 아니라고요. 7번 보시죠. 정해진 실시계획에 여기에 아파트 땅, 여기에 뭐 백화점 땅, 여기에 주유소 땅 등이 정해졌으면 그 자리를 정해진 대로 파는 거죠. 실시계획대로 팔면 되는 거지. 공급에 대해서 자 이제 팝니다. 사업 끝가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아니면 이제 사업 마무리가 가까워졌으니까 팔면 되는 거지. 공급 계획을 또다시 인가받는 건 아니라고요. 별 장난스러운 걸 낸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성토지 공급 방법. 그러니까 1번 경쟁 입찰, 2번 추첨, 3번 수의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신도시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거 받고 싶어서 받고 싶어 하겠죠. 따라서 돈 놓고 돈 먹기 많이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1번 경쟁 입찰이 원칙. 근데 경쟁 입찰로만 가면 그냥 지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땅에서요. 요거 가지면은 한 150 이익이 생기겠습니다. 150 이익 생기면 어지간한 분들은 저거 150 이익이면 다른 사람들 얼마에 들어올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150이나 뭐 학교는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래서요. 한 110 넣어볼까? 뭐 110, 그러니까 110 넣으면 이거 위험해. 112를 넣어보자. 나는, 그러니까 저놈이 아까 술 먹을 때 뭐라고 했으니까 나는 112를 넣어보자. 다들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대기업 얼마요? 140 팍 넣어버리면 끝인 거죠. 140 넣으세요. 10 먹고 바로 돌려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경쟁 입찰로 가면, 그러니까 다 뭐 대기업으로만 다 넘어가게 되니까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주자. 뭐가 있고요? 추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0짜리 땅이면 그러니까 15만 내면 되는 거죠. 15만 넣으면 다 똑같이 놓고요. 뭐 뺑뺑이를 돌리든 탁구공을 고르든 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 뭐 135는 그러니까 분양 사무실 앞에 뭐 보험회사 직원들 쎄 있잖아요. 우리 돈 좀 갖다 쓰라고요. 그래서 중소회사에게 기회를 주자. 추첨이 있죠. 그래서 대기업 별로 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기회를 주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장용지 등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하고 3번 수의계약, 1대1 계약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신경 쓸 리도 없고 신경 써서도 안 되고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부정 비리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경우하면요.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 채권 이런 경우에는 다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그러니까 공급 가격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안 써져 있으면 또 100억짜리 땅을 3억에 사고 팔고 난리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감정 가격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길게 얘기하면 뭐고요?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이 땅 산다고요. 그러니까 A 표준지, B 표준지,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또 평균 내서 사는 거죠. 그 긴 얘기를 못 하려고 또 하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요?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조언이라는 쪽은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조언이라는 쪽들이니까요. 학페이,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그러니까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조성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월목 공공청사, 그러니까 2번 사회복지시설, 4번 임대주택, 6번 시장 등 일정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상이 수용이죠. 수용에 대해서 지금 빠지지 않고 다 봤고요. 그러니까 수용, 앞에 민간 수용 요건, 토지보상법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수용,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한다는 얘기였죠.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